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올라갈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네.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이게 수요층들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락한 지역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 뭐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는 이게 늘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실거주층인지 투자층인지에 따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네. 실거주층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던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자. 세종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대전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대구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네. 근데 또 단타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 중에서 네. 입주 물량도 적고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좀 덜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덜 오른 지역. 그리고 아직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투자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단타라든지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 아직 안 오른 지역들을 이렇게 장기 투자는 안 되고 네, 단기 네. 투자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원이나 전북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좀 사기에 부담되는 상황인가 봐요. 좀 많이 올랐고요. 근데 네. 실거주자들은 어차피 비싸도 사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베이스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죠. 아까 뭐 강원도라든지 예. 뭐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특별한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이 없으면은 그냥 쭉 올랐다가 살짝 흔들리고 그냥 유지해요.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유지가 되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기회, 그 시간 노출도 되고 기회 노출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네. 부분들을 보기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 광교라든지 네네.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의 공통점이 이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사이클이라고 하긴보다도 네. 지난 한 3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이기 신도시일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동탄이 있고요, 광교가 있고 청라라는 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별내라는 지역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게 다. 그다음에 삼송이라는 지역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다 고점을 찍었어요.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 동안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10억이 넘었고 30평대 기준으로 15억이 된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차라리 15억, 17억이면은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쓰는 가격대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거기다가 2021년도 거의 12월 때 돼서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저걸 살 필요가 있을까? 대출 부담도 되고 또 최근에 또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가 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몰렸던 수요들이 좀 빠지고 네. 그리고 또 이미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를 메인 수요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팔겠지만 네. 하나 사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팔고 차라리 네. 좀 다른 쪽으로 아니면 똘똘한 채로 몰아가거나 네. 그러신 수요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청라, 광교, 뭐 지금 동탄 이런 지역들은 네. 호가 대비 한 2억 정도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네. 고점을 찍고 좀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파는 게 나을까요? 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요? 팔아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상승할 만한 또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는 것들은 파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팔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예. 더 빠지면 들어가자. 그러니까요. 어차피 빠지니까 지금 어. 빠지는 게 시작된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판 다음에 네. 더 빠지면 그때 다시 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전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2020년도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어서 네. 2021년도 고점을 찍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21년도 가격은 좀 살짝 뭐 소위 말하는 좀 고평가, 네. 거품이 낀 가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고점이니까. 예. 근데 오르기 시작하기 전 시세를 보게 되면 그 시세까지 내려온 단지들이 많을 텐데 네. 이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2018년도 시세로 내려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시세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세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다 보니까 2021년도 시세 대비 2020년도 시세까지 내려온 것은 리즈너블한 하락이었었는데 네, 네. 2018년도 시세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정이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러니까 2억 정도 빠진 게 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가 대비 내려온 것들이었었고 예. 실제 실거래가도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히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얄동 노얄층이랑 그냥 이게 좀 쭉정이 세대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호가가 2억 내려왔다, 3억 정도 내려왔다라고 하는 단지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으로 갈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대안이 없으면 저는 그냥 그거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입지들은 단기적으로 빠진 것들이지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동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동탄도 마찬가지고 광교도 그렇고 예. 예, 저쪽 청라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2주택자라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1주택자인데 다른 대안도 없는데 판다? 빠지면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팔고 좀 전세로 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다시 사야 되는데 예, 안 사고.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집을 사야 되는데 예. 분명히 나중에는 그 가격에 못 살 것 같거든요.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팔면 안 되고요. 나는 전세나 월세 살아도 소득이 충분해. 그런 분들은 저 집 사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월세 사시라고. 왜냐면 예. 지금 월세가 더 싸요. 대출이 더 올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사업자 대출을 받든지 다른 대출을 받아서 네. 뭐 그러니까 금리 감안했을 때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월세가 싸다. 그러면 월세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월세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지금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수요자 좀 줄었고 최근에 월세가 증가했는데 그 월세에는 기존에 월세를 살던 분들이 월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전세 살던 분들이 월세 가는 경우도 생겼고 아예 처음에 이제 새 집을 구하는데 전세를 시작하지 않고 월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달라진 패턴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네. 그거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더 비싸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금액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대의 임차 물건들은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금리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게 굉장히 임차인들한테는 피곤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월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금융이네요. 예, 전세가 마음 편하긴 하거든요. 예. 이전 2년 동안 잊어먹고 또 임대차 3법을 유지된 상황에서는 5% 상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4년 동안은 그냥 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물론 임대차 3법을 적용하기 쉽긴 하겠지만 네네. 전세보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도 대출에 대한 이자도 부담스럽고 월세도 네.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됐어요. 최근에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는 네. 예, 물론 이제 월세밖에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네. 월세가 임차인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비율도 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주기보다는 그냥 네. 월세를 올려주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세였는데 전세를 더 올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유지 상태에서 네. 월세를 일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이라도. 네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네. 만약에 다시 살 생각이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팔 사람들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것들인데 네네. 1주택자들 같은 경우 선택의 대안이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값이 하락할 걸 예상해서 1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건 극히 일부고요. 네.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극히 일부 사례 가지고 기사를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2년 동안 이미 또 2021년도 대비 호가가 내려온 상황인데 이것들이 쭉 빠져서 계속 뭐 10년 내내 빠진다, 뭐 3년 내내 빠진다 이렇게 하는 시장이 전개는 안 돼요. 네. 입지가 좋은 데들이 수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월세는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 수요까지 빠져서 전세나 월세까지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되겠지만 네. 그럴 땐 똘똘한 채로 사놓고 여기는 전세로 사는 거죠. 월세나. 근데 아까 언급하신 동탄, 투, 광교, 청라 이런 지역들은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세도 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전세도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2021년도 시세 대비 빠진 거지 네. 2020년도 시세랑 비교하면 전세는 또 안 빠졌을 거예요.
아, 2020년이랑 비교하면 안 빠졌지만 네. 21년이 너무 비쌌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도가 정말 특이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네.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었고 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가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네. 제일 확실한 단지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인데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이렇게 12억인가 13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10억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헬리오시티 가격이.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8억 정도 했던 거였어요. 네. 전세가 1년 만에 아마 3억, 4억, 5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호가가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10억 정 12억까지 갔다가 예. 10억으로 내려왔다는 예. 거죠, 전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이하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정말 이상한 시장이었던 것들이고 네. 오히려 2020년도 시세랑 매매가든 전세가든 비교해 보면요. 네. 이것들이 정말 빠진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빠진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2018년도 이전 시세를 자꾸 그리워하시는데 네. 그 시세로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네. 세상에. 예. 그러니까 2021년도를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네. 2020년도 시세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21년도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여기서 20년 이상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너무 특이했던 시장이어서 아. 예. 그러니까 입지 불문, 네. 근데 부동산 종류 불문 다 올랐어요.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도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지식산업센터도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네. 꼬마 빌딩도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오늘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층들이 다 글려가서 네. 비아파트 상품도 다 올랐죠. 그 입지도 전국에 17개 과역지자체가 있는데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 오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지역별로 상품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객관적으로 비교하시려면은 2021년도로 아예 지워버리시고 2017, 18, 19, 20 그다음에 2022년도 시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튄 거예요. 2021년도 시세가. 네. 예. 그럼 지금 앞으로 하반기 네. 이후에 좀 주택 가격 어떻게 갈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완만한 신고가 내지 완만한 조정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자리다. 예,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오르고 내리고 아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지금 대출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DSR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품들은 고가 상품들이에요. 초고가. 예, 대출을 받지 않아도 그런 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분명히 상한선은 올라지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일반 한 70% 정도의 일반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는 아마 대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네. 금리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크게 상승할 지역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예. 네. 올해는 이제 남은 네. 2022년 뭐 23년까지도 좀 뭐 딱히 근데 지금 2023년 4년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더 줄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는 확실히 입주 물량이 줄어서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비용을 더 지불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2023년 4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과거 대비 아마 이런 미미한 신고가가 갱신되는 시장들은 유지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용산구하고 서초구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네네. 서울에서는. 네. 근데 용산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탑2 그죠, 중에 그죠, 하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빠진 지역들이 보통 이제 노원구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지역들은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고가 지역들은 이게 수요랑 상관없이 어차피 이제 물건을 안 팔려고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미한 네. 신고가는 이어질 것 같고 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 만약에 네. 또 재건축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노원구는 재건축 아파트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구축들 재건축 이슈가 없거나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구축은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네네. 구축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수요가 없죠. 구축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구축 수요 중에서는 좀 재건축 아파트들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일개 신도시 특별법이든 아니면은 지금 신소통합 기획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재건축 단계를 조금 통합해서 5년 걸릴 거 2년에 걸릴 신소통합 기획처럼 줄여진다라고 하면은 네. 재건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비슷한 시기에.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마 좀 부각을 받을 텐데 90년대 후반, 2000년도 사이에 있는데 뭐 아무 이슈도 없어. 네. 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입지 인기적인 억세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인천의 신규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리모델링 이슈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지금 리모델링은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재건축은 아무래도 자꾸 이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속도를 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네네. 리모델링은 아예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리모델링만큼 규제를 다 풀어주지 않고서는 네. 아마 2000년도 초중반 단지들은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 뭐 재건축 얘기 나온 김에 분양가 네. 상한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또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좀 풀어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은 아무래도 좀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속도는 빨라지죠. 예. 재건축의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둔촌중공 사태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네. 분양가 책정 때문에 지금 밀린 단지가 서울에서만 거의 2만 세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속도만 들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2024년도부터는 물량 수급이 괜찮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게 계속 밀리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주택 가격에 전세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전세가는 빠지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텐데 예. 어차피 이게 입주를 하고 나면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때는 이미 시세가 올라가 있거든요. 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들은 반대고 네네. 일단은 저희가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또 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미분양 나면은 조합원도 실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인지 네. 단기간 미분양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3개월 내에 분양되는 율을 초기 분양률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이전에는 초기 분양률에 완판된 단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통 사업 계획을 짜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분양 났을 때 쓸 비용들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 이후부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간의 시장이 좀 이상했던 시장이었던 것들이었었고요. 네네. 미분양이 좀 나는 것들이 좀 당연하고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비싸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한다는 얘기는 이미 싸게 분양해서 비분양이 완판되는 것들보다 비싸게 분양해서 미분양 나고 그 미분양 나는 이런 비용들을 좀 지불하는 것들이 더 이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장 상황 좀 영향을 예, 받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이 5년 동안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어 그래요. 정책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네.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2017년도, 18년도 더 늦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서 그만 제거해주면 돼요. 네. 공공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일단 강남구, 서초구는 같은 생활권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용산구가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증가할 거고, 네. 교통망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동부 이천동에 재건축, 리모델링, 한남 뉴타운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주변에 또 나홀로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긴 하는데 대규모 택지는 아니라서 일단 구축들이 새 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네. 부분하고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가 특별관리구역일 텐데 네. 거기에 이제 오피스들이 쫙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되게 보게 되면 일자리랑 새 아파트, GTX B까지 포함되게 되면은 뭐 교통망도 좋아지고 신분당선이 또 용산역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통, 일자리, 새 아파트 호재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세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다운 아파트가 없었는데 네. 생기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구가 아마 강남을 위협할 만한 지역은 될 것 같고요. 용산. 예, 그리고 네. 이제 성동구에 성수동에 있잖아요. 네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네. 거기는 이미 강남권이라고 봐도 될 지역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광진구, 그러니까 성동구가 끝나게 되면은 그 옆에 광진구가 있어요. 네. 광진구에 뭐 광장동, 자양동에 계속 아파트들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으로 그 구가 강남구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한강변 라인에 있는 그 동들은 강남구랑 거의 육박한
일단 시세를 보게 되면 거의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평균만큼은. 여의도는 어떨까요? 여의도는 뭐 강남 이상이죠. 일단은 강남 이상. 거기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비싼 아파트랑 싼 아파트랑 평균에서 제일 비싼 것들이고, 네네. 여의도는 아마 다 강남구로 쳐도 상급지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네. 거기는 이미 강남권 시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의도는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여의도는. 네, 태생부터 71년도에 시범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그때도 비싼 아파트였고 그때도 네. 브랜드 아파트였고 재건축도 지금 해도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영등포구에 속해 있어서 네. 그렇지만 여의도는 사실상 예, 아무도 여의도를 영등포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 별도의 여의도라고 하지. 일자리도 많고 네. 교통망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사당이 만약에 세종시를 이전해 버리고 거기에 네. 뭔가 대규모 개발을 한다? 그럼 또 일자리나 뭐가 들어올 텐데 네. 그냥 그 자체가 또 호재가 되거든요. 네. 예, 거긴 국회가 없는 게 호재예요. 나가는 게 예, 예. 나가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거기 뭐 일자리 시설만 많이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만 줘도 네.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입지가 호재가 되고 국회만 없어져도 굉장히 넓은 부지를 쓰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예. 그래서 그 부지 아마 활용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예. 지방 가기 싫으니까. 그 흑석은 어때요? 흑석은 너무 좋은 입지고 네. 동작구의 위상을 지금 한 몇 단계를 올려줬잖아요. 예.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거의 30억이에요. 30평대가. 그러니까요. 평당 1억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로 리버하임이 앞으로도 1등일 것 같고 이제 곧 입주할 이제 자이가 있어요. 3구역 자이 입주할 거고 네. 9구역이 또 현대건설이 맡아가지고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9구역과 그 이제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공공재개발도 있고 네. 그거 되게 되면 흑석은 아마 서반포라고 하잖아요. 네. 반포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반포에 준하는 시세로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반포에 준하는 시세로. 근데 이제 흑석이 그만큼 되게 되면은 네. 더 좋은 입지가 또 하나 있어요. 옆에 노량진 뉴타운. 어. 예, 거기는 유일하게 5개 이상 구역이 있는 구역 중에서 한 구역도 해제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하나 구역에 입주할 때마다 가격이 퍽퍽퍽 올라갈 것 같아서 흑석은 뉴타운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노량진이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1호선하고 네. 9호선하고 7호선 사이에 있고 다 급행이에요. 흑석은 흑석역 하나인데 완행이고 9호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앞에 여의도거든요. 흑석 뉴타운에서 여의도는 걸어서 못 가는데 네. 노량진 뉴타운 1구역에서 여의도까지는 자전거 타거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 네네네. 부분들도 있죠. 거기 노량진 뉴타운도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태생부터. 네. 뉴타운 지정될 때부터. 네. 고급 뉴타운 중에 하나였었죠. 한남 뉴타운 다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노량진이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뭐 용산, 뭐 성수동, 네. 그다음 노량진, 네. 흑석, 뭐 이 정도면은 여의도. 여의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강남에 육박하는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제 그 용산구랑 서초구랑 강남구 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작구 일부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 동작, 서초, 강남 이렇게 딱 삼각벨트네요. 예. 네, 그 정도는 아마 평당 1억 이상 갈 수 있다. 1억은 무조건 넘고요. 평당 이미, 1억은? 예, 이미 지금 아크로 리버 파크가 1억 4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네. 강남이잖아요. 네네. 반포. 네네. 근데 아크로 리버하임은 1억은 안 됐잖아요. 아직. 1억 넘어가겠죠? 1억 넘어갈 것 같다. 예, 예. 예. 노량진도 들어오면은 1억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입주할 때쯤에 1억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의도도, 여의도도. 이촌도. 이천은 이미 넘었죠 벌써. 지금 한강 맨션이 1억 2천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네. 넘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용산에서 이촌 한남동. 네, 그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뭐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예. 예, 거기 완전 평지기도 하고. 금호동 이런 쪽은 어때요? 이제 금호는 옥수. 이제 그 한강변에 접해긴 한데 네. 좀 취약하잖아요. 언덕이고. 근데 네. 금호는 옥수동을 넘어가서 예. 이게 좀 기암 절벽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가 재개발을 해서 이전 시세보다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네. 강남권에 준하는 시세는 아닐 것 같아요. 금호 옥수는. 네, 근데 일단 시세가 많이 올라가죠. 네. 왜냐면 지금 이미 그 분양했던 가격보다는 거의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옥수와 금호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종로구 중구나 여의도나 강남권에 출퇴근하기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출퇴근이 편한 지역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입지 환경 자체가 쾌적하진 않아요. 학군이 좋은 곳도 아니고 네. 평지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그 중에 지금 얘기하신 제2의 강남, 네. 강남 평당 1억 시대에 평당 1억 테이프를 끊을 것 같은 지역들인데 여기가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만한 곳은 어딜까요?
저평가된 지역은 없고 이 중에 그나마. 네, 그나마 좀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용산구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용산구. 거기는 카운트펀치가 하나 남아 있어요. 뭔가요? 용산 국립공원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런 센트럴파크만한 도시 그리고 이제 용산 국제문지구라고 용산역 뒤편에 있는데 그냥 나들이 상태거든요. 네. 거기하고 그러니까 그 나들이 상태의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 미군 부대 부지만 개발되면은 완전히 별천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강남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어서 네. 교육 환경에 대한 것들만 제외하면은 거의 완벽한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세가 비싼 편이지만 아마 더 많이 올라가서 웬만하면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웬만한 집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용산이. 예. 용산은 근데 이거 저희 세대 때 되는 거 맞나요? 저는 한 20년 정도 보고 있어요. 20년. 네. 왜냐면 10년 동안은 아직 미군 네. 부대를 다 못 내보냈어요. 그리고 토지 정화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 한 10년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네.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한 10년은 더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죠. 2000 김학현 소장님 지금 나이에서 20살 더 얹으면 몇 살인가요? 70살이 되네요. 저 50이니까 지금. 네. 아, 그래서 네. 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너무 장기야. 와, 저 20년 뒤면은 거의 그거거든요. 그 환갑이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한남 뉴타운이나 네. 동부 이촌동 거기는 새 아파트는 있을 거니까 아. 한강변 보고 있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뒤쪽에 개발되는 거니까. 아, 네네. 아, 근데 20년 뒤에 강남이라 그러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지금의 강남 정도의 모습일 거고, 강남은 더 그걸 넘어서 있겠죠. 근데 뭐 강남이 지금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부지는 딱 한 군데예요. 네. 삼성동 부지, 네. 여기 부지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 잠실하고 네. 삼성동 부지 정도만 좀 높이가 달라져 있을 거고 그 뒤에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이미 꽉 차가지고 네. 더 개발할 부지는 없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개발할 부지가 없다. 오히려 서초구의 양재동 주변에 네. 그쪽 부지들은 개발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네. 이쪽 전면 쪽에는 한강변 가까운 쪽은 개발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모습과 향후 10년 후 모습이 가장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을 보게 되면은 네. 용산구예요. 네, 용산구밖에 없어요. 용산구 되게 헐어 있잖아요, 뭔가. 네, 너무 낡았어요. 예. 새 아파트가 첼리투스 딱 하나예요. 한강변에 네.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 주변 다 낡았거든요. 근데 네. 그때쯤에 일단은 한강매션 아파트 68층짜리로 GS건설 거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나마 그게 네. 옆에 자이? 네. 그게 좀 새 거더라고요. 그 새 건데 그것도 2003년도 입주예요. 그러니까. 20년 됐어요, 그것도. 예.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 중에서 네. 3구역은 5천 세대가 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 네. 4구역 공사하고 있을 것 같고, 5구역은 이제 좀 터 닦고 있을 것 같고, 네. 그 정도 보이겠죠. 10년 후에는. 10년 뒤에. 네. 근데 그래서 아마 한강변 이런 시야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바뀔 지역이 그래도 용산구예요. 네. 그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네. 진짜 좀 진행이 좀 잘 될까요? 지금 뭐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그쪽으로 좀 사람들 관심도 되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규제를 일단은 풀어줘야 되고요. 네. 풀어주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날 것 같긴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부분만 풀게 되면 초기 단계는 그냥 바로 통과가 되는 것들이니까 네.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있어요. 네. 그것만 없앤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을 좀 덜 가질.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이 강북권이라든지 좀 저소득층이 사시는 지역들도 진도를 좀 많이 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분양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들은 일단 도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세 가지 제도,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금,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만 철폐하게 되면은 재건축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도 지금 뭐 네. 행정 절차가 빨라지는 거지 공사가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15년 걸릴 거 10년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거를 우리가 입주한다, 그건 안 되고요. 네네. 예, 이제 다음 정부에도 입주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면은 다음 정부 때 예.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잡히거든요.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 절차를 풀어주는 걸로 좀 가격이 상승이 될까요? 아니면 뭐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평균에 수렴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를 싸게 해서 분양을 해도 네. 시세보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절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고 거기에다 수렴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비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으면은 웬만큼 올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최고가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 입지의 새 아파트는 이 정도인데 이 가격에 분양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지. 네. 이렇게 거의 육박하게 분양하게 되면은 거의 오르지 않고요. 심지어는 시세가 있는데 이거보다 비싸게 분양하면 미분양이 나는 거죠. 나겠죠. 그게 지난 20년 동안 일반적인 시장이었었거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분양 많았어요. 서울에. 워낙 비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용인도 미분양, 일산도 다 미분양, 서울도 다 미분양이었어요. 네. 반포자의 레미안 포스티지 다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그건 조절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가격을 낮추는 전략 가지고는 이게 시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007년에도 반포자이 비싸다 그랬구나. 2008년도. 2008년에. 네. 그게 평당 3,300에 분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이 반포동이 평당 2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3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지금 강남에서 더 오를까요?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34평이 46억 6천만 원. 네, 그리고 50억 하겠네. 예. 지금 압구정동 60평이 80억. 네. 예.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2평이 65억으로 됐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34평을 두 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최고가 수준에서. 근데 이게 아마 저는 더 크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저는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올랐으니까 좀 조정되고 빠질 텐데 우상향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위너 청담이라고 하는 네. 단지가 있어요. 예, 예. 18층짜리 고급 주상복합인데 18층 펜트하우스가 얼마에 분양되느냐면은 350억. 1초 마감. 대기자가 5명. 클릭이 되셨어. 350억이요? 예. 그 차 집안에 람보르기가 올라가는 2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자기만의 전용 엘리베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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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350억이면은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은 100억, 200억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100억 시대. 아마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건축 될 때면은 네. 웬만한 세대들은 다 100억일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나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마쳤고요. 네. 아마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예.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 10년. 이상. 거기도 지금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50층까지 해줄 거냐. 뭐 그런 것들 좀 조율하고 있겠죠. 예.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 진짜 지지부진한 걸로 따지면 뭐 압구정 현대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네. 그 잠실주공 5단지도 있고요. 예, 음마 아파트도 있고. 음마 아파트. 예. 그렇죠. 재개발로 가면은 저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3구역이 빨리 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구역도 못 할 것 같다 그러던데요. 잘. 뭐 시공사 조합과의 또 이게 또 서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한 6년 안에 될 거, 6, 7년 안에 될 것 같아요. 3구역은. 예. 입주까지. 지금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빠를 것 같은 것은 그나마 한남. 한남도 6, 7년. 그렇죠. 5구역 같은 경우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5구역은 10년. 네. 5구역이 제일 좋아요. 네. 5구역은 10년 걸려. 예, 5구역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야, 10년 뒤에. 근데 10년 금방이에요. 저기도 압구정 현대도 10년. 예, 10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올라갈 거요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한 거죠. 뭐 그건 뭐. 10년 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예. 거고 단기적 1, 2년 동안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쉬었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압구정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조합설이 인가 끝나고 확 올랐어요. 네. 예, 원래 평당 1억이 안 했었는데 평당 1억이 훨씬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것도 정책적으로 자극을 했잖아요.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빨리 하게 하다 보니까 네. 단번에 통과해버렸거든요. 진도 안 나가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의견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네. 다 대장을 하고 싶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네. 협조가 안 됐었는데 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실거줘야 되니까. 뭉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 시장님 때 네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제
규제를 하나씩 하면서 네. 약간 그 뭐지 매진 판매처럼 마감 임박 이런 거잖아요. 예, 오히려 조급하게 했어. 예, 그래서 오히려 네. 더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예, 판매 촉진책을 쓴 것 같아요. 촉진책. 예. 근데 반대로 네. 지금에 이렇게 완화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네. 더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을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고 싶은 단지들은 빨리 하는 것들이고, 네.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추진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추진할 것이고, 네, 네.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엎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왜냐하면은 압구정도 진도를 좀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가죠. 예, 벌써 10년 전에도 벌써 시작을 했었었는데 아직도 네. 못 나가고 있고, 네. 추진이 형성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한 거 보면은. 네. 뭔가 아직까지 또 원주민들은 또 그 재건축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은 또 해요. 네.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또 그 광진구의 광장동에 워커힐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도 워낙 아파트가 좋거든요. 예.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자마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5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예,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또 원주민들이 돌아가시고 네. 자녀분들은 또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때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세대가 바뀌게 되면은 속도를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예. 근데 지하 주차장을 써보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입주민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뀌는 거죠, 이제. 지하 주차장을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 그거 지하 주차장 있으면 좋아요? 네. 뭐 좋아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다, 헬스클럽이 있다면 좋다고 네. 하는데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별로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뀌게 되면 또 확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따라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뭔가 성공한 단지가 나오면은 바로 따라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아마 네. 한 단지, 두 단지가 성공하게 되면은 평소 때 관심 없던 분들도 네. 그걸로 돈을 벌었다. 그다음에 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막 멋진 또 이 전망대 같은 거 보게 되면 또 바로 또 따라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촉진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지역들 이렇게 좀 재건축, 재개발 단지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아까 어디라 그랬죠? 이 중에 그나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용산? 용산. 예. 용산. 예, 다 올라요, 근데. 뭐 서울은 어쩔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들을 좀 분산해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고. 네. 1기 신도시급의 90년대 초반에 입주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있어서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재건축으로 또 좋아지는 단지들하고 또 3기 신도시랑 또 경쟁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또 인기 많은 지역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은 또 부각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조금 좀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침체 상황인데 이럴 때 뭐 내 집 마련 네, 오를 때 올라서 못 사는데 지금은 좀 빠질까봐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청약을 좀 준비를 하는 게 나려나? 그러니까 청약 같은 경우는 예. 과거보다 가점도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가 싸요.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입지 상품 정도라고 하면은 청약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사도 그 가격으로는 안 빠져요. 이미 분양 지금 시세에 낮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도 예, 빠질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일반 그냥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사는 동안 그냥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 그거 빠지는 거랑 예. 주택 가격 빠지는 거랑 내가 월세 내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면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나중에 좋은 입지,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은 반등도 더 빨리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막 그 빠질지 말지 이런 거 고민되는 것들보다는 좋은 입지였고 꾸준히 올랐는데 단기간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됐어. 그런 것들은 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이 검증된 단지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기 신도시의 좋은 입지들 같은 이기 경우도 신도시. 예, 호가 대비 내려왔던 지역들도 예. 그렇고요. 서울은 대부분 그렇고요. 혹시 이제 때문에 또 재건축을 좀 할 것 같은 단지들도 이게 재건축 추진되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다시 또 되게 되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가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목동 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네. 오르고 내리고를 한 5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한 시기에 조정되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냥 재건축을 보지 않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 때문에 뭐 상계동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지금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중대형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정이 좀 됐다 싶으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그때 샀는데 물려서 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이클에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지방에서도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에서 네. 좋은 아파트들, 좋은 입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관심 있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렇게 들어가서 실거주 목적으로 가면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안한 거지 네. 실거주 목적 하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만세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 전에 빠지면. 막 올라가서 매물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 네. 매물이 있으면 비싼 거 알면서도 산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못 샀는데 그 매물이 그때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낮은데 매물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왜 안 사요? 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전에 살려고 했잖아요. 그 가격대라도 네. 더 비싼 가격대라도 네. 그럼 사는 게 맞잖아요. 투자 목적이 아니니까. 네. 이게 투자자라면 고민해야 되는데 또 거기 살고 싶어가지고 네. 그 가격에 살려고 했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가격을 깎아주면은 사겠죠. 네. 어차피 다 차 가격 떨어지는데.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면은 5년, 10년이 금방 가거든요. 예, 이게 좀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계속 이제 그 시세가 빠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잖아요. 네. 2020년도 시세량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도 이전 시세로는 안 갑니다. 네. 예, 그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적어도 수요가 있어서 꾸준히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전 시세로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18년 시세까지는 가기 어렵다. 예. 그래서 둔촌주공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될까요? 조금씩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공단도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 네. 조합들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좀 돈을 더 내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네. 시공단들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특별한 것들. 예. 아니 앞으로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공급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네. 분양가 상한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 높게 어차피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3년이 밀린 거거든요. 네. 그냥 4천만 원에 분양해도 분양되는 단지예요. 그냥 4천만 원에 분양해주면은 시공단이나 조합이나 다 그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네. 조합이 달라는 대로 시공비 주면 되는 것들이어서 그럼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왜 그 분양가를 낮게 자꾸 책정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낮게 하면 누군가한테 또 이득으로 가는 건데.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만 이득이에요. 그죠? 딱 4,000명. 예. 예, 그리고는 다 손해예요. 어차피 다 예. 똑같아지는 거니까. 예, 다 손해입니다. 4,000명 빼고 다 손해예요. 예, 그냥 그 시세로 바뀌잖아요. 분양 받는 즉시 그 시세로 바뀌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입지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나쁜 상품이라고 하는 예. 강동구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예. 지금 평당 7,000원이거든요. 아, 근데 4,000에 분양하는 게 왜 비싸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싼데. 예, 근데 3,000에 자꾸 분양하라고 강요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아, 그런 거구나. 네. 떨어지는 지역도 사기 어렵고 네. 올라가는 것도 사기 어렵고 그냥 집을 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정말 투자하실 분들은 아니면은 그냥 난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저희 네. 부모님 세대처럼. 네. 그냥 보이면 오르는 시장이든 내리는 시장이든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돼. 살다 보면은 집값이 네.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빠지는 지역이 있을 텐데 네. 대부분 살고 싶은 지역들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10년 정도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조금 더 오르냐 덜 오르냐 그 차이지 대부분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 목적이면은 그냥 시장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물이 보이면 사세요.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된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